4월 6일에서 7일 넘어가는 밤입니다. MLB랑 그리고 새벽에 축구 있죠.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1시에 있을 챔피언십 경기는 주간 방송으로 제가 했어요. 그거 보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 업로드 돼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는 경기 설명하면서 그때 이 경기 가장 좋아 보인다고, 이게 1픽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참고하시고, 주간 표를 공개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한 경기는 오픈할 수 있겠는데 제가 국내 경기는 다 뺐습니다. 국내 경기는 분석에 의미가 없다고 봤었고, 형캐 승에 형캐 언더 본다고 했는데 형캐가 이번 세트 잡으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삼성 용병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삼성 용병 나왔네요. 지금 개혁배랑 터질 것 같은데, 말했잖아. 국내 농구는 용병 있든 없든지 마음대로 나온다. 분석의 영역이 아닙니다. 국내 농구는 그거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봐서 사기꾼입니다. 국내 농구는 분석 안 돼요. 그날 슛감이랑 이런 거에 따라 너무 달라지고, 심판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석 안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거의 끝물에는 이제 분석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분석이 너무 힘들어. 아시겠죠? 자, 우리 MLB 갑시다. 그리고 저는 오늘 주간에 그거 갔어요. 코모 그냥 일반승이랑 그리고 2.5 마헨 돌리는 거를 갔습니다. 근데 우디네스가 너무 거칠게 나오네. 심판도 홈콜 오지고, 심판이 오른쪽 수비수와는 좀 옐로우 카드 좀 때려줬으면 경기 양상이 달라졌을 건데, 너무 관대하더라. 아이고, 그냥 팔꿈치로 그냥 찍어버리던데, 계속해서. 경고도 한 번 안 줘. 아마 후반 가면은 패스아웃 날 것 같습니다. 너무 거칠어, 경기가. 마이너하게 기원합니다. 어쨌든. 자, 야간 분위기 좋죠? 야간 분위기 좋고, 지금 축구 3연속 30배 이상 걸리고 있어요. 그죠? 금요일날은 120배, 토요일날은 33.8배, 일요일은 34.1배. 오늘 몇 배일까? 오늘 한 60배 예상합니다. 자, 가봅시다. 템파베이와 컵스 경기부터 봅시다. 템파베이는 맥클라나 한 나오고, 컵스는 타이온 나와요. 직전 경기에서 맥클라나는 4.2이닝 동안 2실점 했고, 타이온은 4.2이닝 동안 무실점 했습니다. 그죠? 둘 다 이닝 수는 얼마 못 채웠어요. 왜냐하면 포부를 웬만큼 내줬기 때문에 이닝이 모자랬다. 다만 안타 맞아 나간 공들은, 그리고 타구 속도는 되게 양호했습니다. 둘 다 33%, 31%. 그리고 평균 타구 속도도 85.2, 85.7. 상당히 양호했어요. 첫 등판 때 괜찮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실점을 떠나서 타이온 아예 실점을 안 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이번 경기도 크게 투수들이 흔들릴 것 같진 않아요. 특히나 맥클라나는 좀 고점이 높은 선수예요. 이 선수는 직전 경기에 어느 정도 0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더 잘 던질 가능성이 있다. 타이온도 꾸준하게 6이닝 30점씩 찍어준 선수라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쪽으로 보고, 템파베이가 역배던데, 이 경기는 템파베이 역파 좀 땡깁니다. 프랜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클리블랜드와 캔자스시티. 자, 바이비 나오고 와카 나옵니다. 바이비는 시즌 초반에 좀 대진운이 안 좋았어요. 1차전에 시애틀한테 안타 4개 맞았는데 그 중에 3개가 홈런이었어. 시애틀에 좌타자 강타자들이 좀 많습니다. 좌타 강타자들이. 걔들한테 시계 두드려 맞았고, 직전 경기 다저스한테 4안타 맞았어요. 안타는 별로 안 맞았는데 범타로 끝난 타구들도 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하드잇 비율이 61%, 그리고 평균 타구 속도가 95마일이 넘어가죠. 95마일이 넘는 타구를 하드잇이라고 해요.
평균이 하드잇이 넘어가. 그러니까 9위가 좀 빠져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와카는 직전 경기에 애틀란타 상대로 6이닝 동안 3진 7개 잡으면서 4안타 상당히 좋았다. 하드잇 33%에 86.4마일 타구 속도도 되게 제어를 잘했고, 선발로 비교한다면 와카 쪽이 직전 경기로만 보면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양타선의 클리블랜드는 좌타자들이 잘 치기 때문에 이 경기 와카가 어느 정도는 고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와카는 보통 뭐 똥볼 던지면서 6이닝 3실점 꾸준히 한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 바이비도 최근 그 하드잇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뭐 물론 강타선을 만났긴 하지만 캔자스도 이번 시즌 방망이 기대해 볼만해요. 예년과 다르게 이번에는 괜찮아. 네, 제가 느끼기에는 원래 캔자스 막 10경기에 20점도 못 내고 그런 팀인데, 최근에 보시면은 캔자스 지금 9경기 38점이나 냈습니다. 타격 집중력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캔자가 좀 유리해 보이고 언더 오버는 오버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츠버그와 샌디에고. 자, 피츠버그는 지금 피츠버그가 스킨스 이후로 밀고 있는 신인 선발입니다. 작년에도 잠깐 나왔었고, 얘 장점은 그냥 그거예요. 공이 겁나게 빨라. 99.1마일입니다. 평속이. 그러니까 102마일 막 이런 것도 뭐 쉽지 않게 뭐 던집니다. 그리고 회전수도 괜찮고. 근데 좀 구종이 좀 단조롭죠. 포심 74%입니다. 그 패스트볼 74%가 아니라 패스트볼 중에 패스트볼 3개가 있잖아. 포심, 싱커, 그리고 커터 이렇게 있는데, 쟤는 포심밖에 안 던져요. 포심 74%에 체인지업 14%, 저 두 개만 90%, 거의 투피치라고, 거의 투피치라고, 원피치요, 원피치. 4개 중에 3개가 포심입니다. 근데도 치기가 쉽지가 않아. 직전 경기에 신시내티전에 4.1이닝 동안 점수 안 줬는데 삼진 6개 잡았어요. 안타 1개도 안 줬어. 안타 1개도 안 줬는데 포볼이 6개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제구 지금 10창이 났어. 지금 얘 작년에는 25년도에 작년에 31이닝 던지면서 포볼 4개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야, 공도 빠르데 제구까지 된다고 사기 캔데이 생각했었는데, 올 시즌 시범 경기에서 11이닝 동안 포볼 11개, 이닝당 1개씩 주더니 첫 등판에서 4.1이닝 동안 포볼 6개 줬습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 제우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많이 심각하게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의리보다 더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공 겁나게 빠른데. 그래서 내일 경기 샌디에고가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주자 채워지고 난 뒤에 한 방만 딱 터트리면 의외로 경기가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피츠버그가 정배긴 하지만 샌디가 이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한데, 근데 피츠버그 5연승이에요. 샌디 선발도 지금 산에서 내려온 마르케즈란 말이야. 근데 마르케즈 직전 경기에 3이닝 동안 4실점, 샘프로 답 없는 샘프 타선 상대로 안타 8개, 홈런 2방 맞았습니다. 말이 되나요? 샘프 타선에 3이닝에 안타 8개 만든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저렇게 힘든데. 근데 저거를 그 어려운 걸 해냈네. 산에서만 던지다가 내려와가지고 적응을 못한 것 같은데, 다만 3이닝 동안 8안타 맞았고 홈런이 그중에 2개인데 평균 타구 속도가 87.8마일밖에 안 돼요. 만약에 홈런 2방을 안 맞았더라면 홈런 맞은 타구는 기본적으로 100마일이 넘어갑니다. 그 2개의 구속이 100마일 2개 빠지면 평균 타구 속도가 엄청 떨어지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80 초반으로 떨어져요. 80 초반으로. 그리고 하드잇 비율도 한 40%대 정도로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마르케즈가 구속은 잘 나옵니다. 94마일까지 그 평속이 94마일 나오니까 마르케즈가 첫 번째 던졌을 때는, 첫 경기는 조금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물갈이 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경기는 피츠버그가 5연승 좀 무섭긴 하지만 피츠버그 하는 건 조금 위험해 보인다. 이 경기는 프렌적으로 접근하시고 언더 오버는 오버 보세요. 양 투수 다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 마이애미와 신시내티. 자, 마이애미는 정크 나오고 신시내티는 윌리엄슨 나옵니다. 아이고, 백갈사탕이 처음 뵙는 분이네요.
자, 이제 표부터 보낼게요.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정크 나오고 시세 윌리엄스 나와요. 정크는 작년에 땜빵 선발로 들어와가지고 얘가 이렇게 롱런 할 줄 몰랐어요. 첫 번째 경기도 화이트삭스 상대로 5안타 맞으면서 점수 2점밖에 안 줬습니다. 그런데 얘가 구속이 작년보다 좀 빨라졌어요. 근데 구종 자체가 그렇게 가치 있는 구종도 없고, 직전 그 물타던 화이트삭스 상대로 5안타 맞았지만 하드hit 비율이 62%였어요. 그리고 평균 타구 속도도 90마일이고, 그래서 좀 좋은 타구를 좀 많이 맞았다. 강한 타구를 공략 못할 만한 그런 공은 아닙니다. 신시내티의 윌리엄슨도 직전 경기 완전 두드려 맞았죠. 4.2이닝 동안 6실점했어요. 6실점. 포볼 2개 주고. 그런데 6안타 맞았는데 그 중에는 홈런이 3방 맞았어요. 얘가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첫 선발로 나아가려고 조금 헤맸는데 3홈런 맞았는데 평타속이 얘가 88.1마일에 하드hit 비율은 41%밖에 안 됐다. 그래서 홈런 3방 빼면 평균 타구 속도는 되게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70대 후반, 80대 초반, 그리고 하드hit 비율은 30% 초중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신시내티가 이길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어떤 경기랑 흡사 비슷하냐면 아까 제가 설명한 경기 있죠. 샌디에고랑 피츠버그, 그거랑 지금 되게 비슷해. 지금 구도가. 그래서 이 경기도 마이애미 정배긴 하지만 신시내티가 지금 괜찮아. 4연승 중이고, 그래서 이 경기 신시내티 사이드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신시내티 승에 언더 오버는 역시나 양 투수들이 약점이 있어요.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워싱턴과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자, 라텔 나오고 팔렌테 나옵니다. 저게 제가 철자는 리텔로 돼 있는데 LITTEL인가로 돼 있는데 그 미국 해설자들이 항상 라텔 하더라고. 리텔인지 라텔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라텔로 합시다. 라텔은 방어율 5.40. 직전 얘는 작년에도 3점대 후반 찍었습니다. 이 선수는 구속도 느리고 구종도 거의 쓰레기 구종이에요. 근데 5개 구종을 골고루 던지면서 인터벌 되게 짧게 하면서 타자들이 생각할 시간을 거의 안 주는 그런 투수에 노련미로 승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6이닝 무실점 한 적은 없어요. 작년에도 템파베이 있을 때도 항상 6이닝 1실점 잘 던질 때 5이닝 1실점 이런 식이었어. 꼭 큰 거 한 방을 맞았습니다. 작년. 근데 올 시즌 첫 등판에도 필라 상대로 홈런 2방 맞았어요. 홈런 2방. 5이닝 동안 안타 6개 맞고 홈런 2방. 어떤 투수인지 알겠죠? 그냥 공략 못할 투수도 아니고 빨리빨리 던지는데 그냥 치면은 칠 수 있다. 그리고 올 시즌에 좀 더 구속이 떨어졌어. 예, 버티기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의 팔렌테, 얘도 이제 뭐 구속이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싱커볼 투수입니다. 그러니까 에인절스의 소리아고처럼 무한 땅볼 생산해내는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선발 비교해보면 뭐 장점으로는 팔렌트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구속도 빠르고 땅볼 유도도 잘하고, 그리고 아다리 잘 맞으면 기닝도 끌고 갑니다. 쟤는 7이닝까지도 던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직전 경기 던진 것도 봐도 워싱턴의 라텔보다는 팔렌테가 좀 더 괜찮게 던지긴 했는데 이 경기 저는 왠지 워싱턴이 이길 것 같단 말이야. 왜냐하면 워싱턴 좌타선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상당히 세. 지금 5연패 하는 중에도 점수 꽤 많이 냈습니다. 선발이 무너지고 불펜이 무너지고 그게 문제지, 라텔이 어느 정도만 버텨주면 이거 워싱턴 사이드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워싱턴 점수 웬만하면 뽑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워싱턴 프렌의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워싱턴 정배인가? 워싱턴 쪽으로 보면서 오버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스턴과 미러키입니다. 베이오 나오고 우드러프 나와요. 자, 베이오는 작년에 한번 스텝업을 했습니다. 공도 빠르고, 그리고 얘도 그 땅볼 유도를 잘해. 근데 직전 경기 첫 번째 경기에서 휴스턴 상대로 안타 8개 맞고 홈런 1방 맞았습니다. 그래서 점수
얘가 5점 줬어요. 4.2이닝 동안. 걔 두드려 맞았죠. 그런데 뜯어보면 빗만은 타고 진짜 많았어요. 하드히필 35%밖에 안되고 평타속 84.1마일. 그리고 이 아이의 직전 경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헛스윙 비율이 되게 높았어. 근데 투 스트라이크 잡고 헛스윙을 잡아야지 삼진을 많이 잡잖아요. 근데 투 스트라이크 잘 잡아놓고 투 스트라이크에서 안타를 겁나게 많이 맞았어요. 흡사 롯데의 박세용 보는 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구속도 좀 있고 한 투수기 때문에 살아날 거라고 보긴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구속이 한 2kg 정도 빠졌습니다. 한 1.5마일 정도 평균? 몸에 이상이 살짝 있어 보이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 뭐 하루 만에 그 한 턴만에 다시 또 회복하기도 하는데 작년보다 평균 속도가 1.5마일 정도 빠졌다. 그냥 넘어갈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드러프 얘는 뭐 작년에 늦게 시작했죠. 이 선수는 몸만 건강하면 항상 1선발에서 2선발 사이, 약한 팀에 1선발, 강한 팀에 2선발 항상 해줄 수 있는 투수입니다. 직전 경기도 뭐 템파 상대로 홈런 2방 맞긴 했지만 하드히필 31%밖에 안 됐고, 그리고 구속이 92.9마일 지키지만 이 선수는 구속 자유자재로 조절합니다. 92마일부터 97마일까지 던져요. 자기가 뭐 위기다 싶으면 세게 던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머리가 좋은 선수 같고, 이번 경기도 뭐 선발로 비교해보면 우드러프가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경험은 더 많고. 그죠? 이 경기는 뭐 미러키 사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토와 다저스. 토론토는 슈워저 나오고 다저스는 로블레스키 나온다. 슈워저는 작년에 홈런 겁나게 많이 맞았어요. 나이가 많죠?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한 43시가 될 거예요. 저보다 한두 살 어린데 나이가 많아. 추신수한테 그냥 호구 잡혀가지고 추신수한테 노다지 맞았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뭐 그래도 계속 선수생활 하는 거 보면 좀 신기하긴 해요. 나이도 많은데 구속은 확실히 전성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고, 작년에도 늦게 복귀해가지고 매 경기마다 1홈런씩 맞았습니다. 이번 첫 번째 등판에도 콜로라도 상대로 홈런 한 방 맞았어요. 콜로라도 상대로 안타 4개, 홈런 한 방. 그래서 잘 던졌다고 볼 수 있죠. 6이닝 동안 뭐 1실점 했으니까. 근데 상대가 콜로라도란 말이야. 근데 이번에 상대한 팀은 다저스야. 다저스는 또 옥투수공 겁나게 잘 쳐요. 아마 슈워저가 콜로라도만큼은 못 던질 겁니다. 조기강판 나갈 수도 있고, 그죠? 상대는 로블레스키인데, 로블레스키가 두 번째 등판입니다. 그 첫 번째 등판에서 팀의 두 번째가 세 번째 투수로 등판해가지고 4이닝인가 던지면서 잘 던졌어. 진짜 잘 던졌는데, 빗마른 안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루타 3방 맞고 말루에서 2루타 맞아요. 점수를 3점인가 줬을 거예요. 예, 보면은 클리브랜드한테 맞았는데 그 하드히필 21%밖에 안 됐어요. 그 경기에서 평타속도 되게 낮았었고 좀 운이 안 좋았어. 그죠? 그래서 아마도 뭐 토론토가 클리블랜드 타선보다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저 정도 성적은 못 낼 거예요. 만약에 하드히필 한 40%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런 거 감안해보면 슈워저도 어느 정도 점수를 줄 거고 로블레스키도 점수를 좀 줄 겁니다. 특히나 토론토는 좌투수공 잘 쳐요. 그래서 클리블랜드는 좌투수공 못 치죠. 그래서 로블레스키가 좀 직전 경기 잘 던졌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요 경기는 다저스 승을 보고 언더 오버는 오버 쪽이 좀 더 좀 안전해 보인다. 오버 추천드립니다. 다음 미네소타와 디트로이트. 미네소타는 조라이언 나오고 디트로이트는 마이즈 나옵니다. 스쿠발이 오기 전에 팀이 완전 키우고 있었던 마이즈였는데 이제 스쿠발한테 밀렸죠. 나이 좀 있습니다. 이제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치고 나가야 되는데 완전 스쿠발 이제 딱깔이 돼가지고 좀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스쿠발이 가려져서 그렇지 이 선수도 기본적으로 괜찮아. 일단 구속도 좀 나오고 스플리터 잘 던집니다. 그리고 5개 구종 골고루 웬만큼 제어가 잘 되고 있고, 직전 경기도 애리조나 강타선 상대로 6이닝 동안 삼진 9개 잡으면서 1점밖에 안 줬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애리조나 그 홈구장은 콜로라도 홈구장만큼은 아니지만 고도가 좀 높아서 홈런이 좀 많이 나오는데 애리조나 타선을 맞아서 6이닝 동안 삼진 9개 잡고 홈런 1개밖에 안 줬다는 거는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지금 폼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고, 조 라이언은 미네소타 이그에 원래 1선발 맡아야 되는데 이번 두 번 등판했는데 볼티모어전은 1안타밖에 안 맞았는데 직전 캔자스 시티전에 9안타 맞았습니다. 근데 저 9안타 빗맞은 타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걸 빗맞은 타자 퍼레이드. 운이 겁나게 안 좋았다. 그래서 디트로이트 상대로도 어느 정도 던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가 살짝 유리해 보이긴 한데 점수가 많이 날 것 같진 않아요. 양 투수 다 웬만큼은 막아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디트로이트 승의 언더 쪽 접근할게요. 자, 다음 화이트 삭스와 볼티모어입니다. 화이트 삭스는 일단 오프너 나와요. 테일러 나오고, 테일러는 벌써 이번 시에 4번인가 던졌어요. 1이닝씩 4번.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오프너 1이닝 던지고 내려갈 거고, 다음 등판할 선수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그 NC에 있었던 패디가 나올 차례입니다. 아, 패디란다. 잠깐만요. 맞나? 아, 패디 맞습니다. 패디가 나옵니다. 패디가 화이트 삭스에 있다가 뭐 세인트루이스 갔다가 돌고 돌아 다시 화이트 삭스로 왔죠. 맞습니다. 그래서 패디가 첫 경기는 괜찮았어요. 38%, 87마일 하면서 점수도 크게 많이 안 줬어. 그죠? 근데 확실히 패디는 첫 시즌 메이저 첫 시즌 복귀했을 때만큼의 구위는 안 나옵니다. 상대 타자들이 패디가 뭐 던질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위력이 좀 반감됐다고 봐야 되죠. 그거 말해서 볼티모어는 내일 아마도 원래라면 애플린 차례예요. 애플린 차례인데 얘가 15일자 부상자 명단에 올라갔어. 그래서 얘 못 나와. 그러면은 다음 차례로 로저스가 나올 수 있어요. 4일 쉬고 등판하는 거기 때문에 로저스가 나오면 나올 수 있는데, 시즌 초반부터 4일 쉬고 나올까? 무리를 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일 엔스가 옛날에 LG에 뛰었던 선수 있죠. 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불펜데이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좀 애매하긴 해요. 누가 나올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근데 볼티모어가 화이트 삭스보다는 아무래도 전력 자체가 앞선 팀이기 때문에 볼티모어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내일 나오는 양 투수들이 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텍사스와 시애틀 경기입니다. 텍사스는 디그롬 나오고 시애틀은 길버트. 둘 다 특히 디그롬은 첫 번째 경기에서 너무 두드려 맞았어요. 볼티모어 상대로 4.2이닝 또 3진 7개 잡았는데 안타 6개 홈런 1방 맞았습니다. 점수 6실점 5실점이었나? 아니다 3실점에 3실점, 점수 3실점 했고 하디 비율이 62%, 엄청 높았죠. 평균 타구 속도 97.8마일입니다. 내일 등판하는 투수들 중에서 가장 강한 타구를 많이 맞은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 던지는 걸 제가 하도 이상하게 다 봤어. 근데 구속이 오히려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거의 전성기 때 시절 구속만큼 올라왔어요. 평소 97.6마일이었어요. 빠른 건 99마일 찍고 그랬습니다. 회전수 작년이랑 거의 비슷했고, 전성기 때 거의 한 90% 이상 나오는 그 정도 구위였어요. 근데 너무 세게 쳐맞아서 그래 던진 걸 다 봤는데 제구도 잘 됐고 구속도 나오는 공들이 너무 많이 맞았어. 흡사 상대방 볼티모어 타자들이 얘 뭐 던질 줄 아는 것처럼 다 받쳐놓고 치더라고요. 그래서 쿠세가 들켰나 싶기도 하다가, 아닌데 시즌 첫 경기인데 무슨 쿠세가 들키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구위 괜찮았습니다. 상대 볼티모어 타선이 잘 쳤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전부 다 뭐 보드라인 피칭이 다 됐었고 구속 빨랐었고 좀 이상했다. 그죠? 그리고 시애틀의 길버트도 클리블랜드 상대로 5안타 홈런 3개 3자책점, 양키 상대로 7안타 5자책점. 안 좋았죠. 그런데 뭐 하드입 비율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저 정도 점수를 줄 만큼 나쁘진 않았습니다. 양 투수들 시즌 초반에 조금 운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시애틀이 텍사스가 최근에 점수를 잘 못 내. 3경기에 3점 뽑았나?
한참 잘 뽑다가 최근에 연패 타면서 방망이가 너무 안 좋아졌고, 시애틀도 그래요. 얘네들도 홈런 한 방에 기대는 팀이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잘 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양 투수들이 최근 시즌 초반에 좀 고전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락구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내일 경기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 텍사스가 연패를 깰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언더 쪽으로 봅니다. 오늘의 1픽은 텍사스 언더예요. 텍사스 이 경기 웬만하면 언더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투수들 직전 경기 뭐 방어율 같은 거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크게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3번 콜로라도와 휴스턴 경기입니다. 자, 콜로라도는 펠트너 나오고 휴스턴은 볼튼 나옵니다. 볼튼 하니까 옛날에 이청용 있었던 축구 클럽이 생각나네요. 자, 펠트너 얘는 작년에 한 30이닝 밖에 안 던졌어요. 근데 그 전에 던질 때는 160이닝 막 이런 식으로 던져주면서 그 선발 로테이션장에 굳건하게 지켜준 투수입니다. 그 쿠어스 필드를 홈으로 쓰면서도 방어율 4점대 중반을 찍어줬어요. 이 선수 던지는 거 보면 아마도 콜로라도 선수가 아니었다면 3점대 중반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보는데, 콜로라도 그 쿠어스 필드 영향 때문에 방어율 뻥튀기가 좀 되어 있어요. 직전 경기 토론토 원정에서 안타 하나밖에 안 맞았습니다. 물론 3이닝이었지만 안타 하나 맞으면서 하드입 비율 33%밖에 안 됐고 85마일 좋았죠. 그리고 이 선수는 구속도 평균 평속이 95.4마일인데 회전수도 괜찮고 슬라이더 커브 그냥 브레이킹 볼을 잘 던집니다. 뭐 상급도 있고 최상급도 있고 막 그래요. 좀 혼재되어 있고 뭐 체인지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선수는 콜로라도에 있기 좀 아까운 선수다 이런 느낌입니다. 애리조나의 브랜드 팟이나 이런 애들보다 좀 더 좋은 선수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좀 콜로라도에 있기 좀 아쉬운 선수다 보고 있고, 휴스턴의 볼트는 직전 경기 나와가지고 얘도 뭐 구속 비슷합니다. 펠트너랑 비슷한데 펠트너보다 경험이 좀 작아요. 회전수 조금 떨어지고 4년 있긴 했는데 밀브에서 던진 게 45이닝밖에 4년 동안 45이닝이면 1년에 10이닝씩 던진 거잖아. 경험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다 마이너에서 보냈고 직전 첫 경기도 3이닝 동안 볼튼이 보스턴 상대로 안타 3개 홈런 1방 하드입 비율 57% 평균 구속 91.8%. 이 경기는 선발만 비교해보면 휴스턴 선발보다는 펠트너가 좀 더 앞서요. 한 수 두 수 앞선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뭐 팀 전력 자체가 휴스턴이 더 앞서기 때문에 콜로라도 픽하기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 경기는 뭐 펠트너 믿고 프렌 정도까지는 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콜로라도가 작년만큼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일단 그 스가노도 데리고 왔고 로렌젠 데리고 왔고 펠트는 이제 건강한 몸이고, 그리고 그 센자텔라 요즘에 불펜으로 나오는데 와 센자텔라 요즘에 공 좋습니다. 센자텔라도 공 막 휘어 들어가고, 그리고 1선발 있잖아요. 그거 누굽니까? 그거 프리랜드 산실령 꽤 여전히 잘 던져주고 있어서 올 시즌에는 선발 로테이션 좀 돌아가요. 작년에 뭐 센자텔라랑 그 있잖아 그 트로이카 걔들 나올 때마다 70점 80점씩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가 좋았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 모습이 없습니다. 간간히 잘 이겨. 토론토도 자꾸 막 그럽니다. 이번 시즌 콜로라도 쉽지 않다. 근데 저러다가 또 선발 투수 한 명 정도 부상 당하면 워낙 팜이 얇은 선 팀이라 가지고 결국은 다시 또 떨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다음 천사와 애틀란타. 소리아노 나오고 크리스 세일 나옵니다. 둘 다 두 경기 던졌는데 둘 다 잘 던졌어요. 특히 소리아노는 컵스전 휴스턴전 다 합쳐가지고 6이닝 무실점씩 2번 다 했어요. 정말 좋아. 세일도 뭐 작년에 엄청 잘했었는데 올 시즌 다시 또 잘하고 있고, 회추 나온 것 같아. 세일도 12이닝 동안 1점밖에 안 줬습니다. 그죠? 둘 다 2승 다 챙겼고, 하드입 비율도 상당히 둘 다 좋고, 평균 구속은 평타속은 소리아나가 살짝 좀 더 좋습니다. 세일은 살짝 운이 따르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애틀란타가 극정배예요.
천사가 역배고 선발만 보면 이게 이 정도로 차이날 배당인가 싶기도 한데, 천사의 유일한 약점은 오른손 투수공은 디그롬이 와도 엄청 잘 칩니다. 근데 왼손 투수공 너무 묻혀. 그래서 배당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소리아노는 기본적으로 3리는 좀 반 잡는 투수지만 땅볼 유도형 투수입니다. 그 메이저리그에서 땅볼 유도 100명 딱 줄 세워놓으면 제일 앞에 있는 애예요. 제일 잘 잡아요, 땅볼 유도를. 제가 그 수비 시프트 도움도 많이 받는데 한 번씩 수비 시프트가 다 고장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안타를 당해요. 아주 떼굴떼굴 코스 타고 가는 안타들 엄청 많이 맞아요, 연속적으로. 그럴 때 우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틀란타가 정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언더가 좋아 보이고, 승패는 일반승 애틀은 맛이 없고, 간다면 애틀 뭐 마헨에 2.5 마헨 가고 싶어요. 세일은 웬만큼 뭐 안정적인데 소리아노는 그렇지 못하다. 한 4경기 던지면 1경기씩은 좀 무너지는 경기가 있어요. 최근 2경기 잘 던졌죠? 그렇다면 이제 한번 무너질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다음 샌프란시스코와 필라델피아 마지막 경기네요. 자, 샌프란시스코는 하우저 나오고 필라델피아는 페인터 나옵니다. 하우저는 작년 하반기 후반기 아마 전체 메이저리그에서 2번째로 방어율이 좋았던 선수였을 거예요. 이 선수가 미친 것 같아. 원래 이 정도까지 던진 투수가 아니었는데 올 시즌 첫 경기도 괜찮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얘는 방어율 한 3점 중반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작년에 너무 잘 던졌어. 그렇게까지 뛰어난 구종도 없는데 조금 운이 많이 따랐던 그런 느낌입니다. 첫 경기도 샌디에고한테 6안타 맞았어요. 샌디에고가 저때 거의 점수를 못 낼 때입니다. 그 애들 상대로 6안타 맞았다면 구위자 차이가 좋은 것 같진 않다, 올 시즌에는. 그리고 하드hit비율 55%, 평타수 93.2면 불량하잖아. 그래서 필락 좌타 강타선한테 내일은 조금 시달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샌프란시스코 3연패기도 하고, 필라델피아의 페인터, 얘도 그 필라델피아가 애지중지 키우는 신인이에요. 직전 경기에서 엄청 잘 던졌어요. 워싱턴 상대로, 워싱턴이 우투수공을 잘 치는데 얘를 상대로 안타 4개밖에 안 맞았고 하드hit 비율 8%밖에 안 됩니다. 오늘 등판 투수 중에 가장 적어요. 8%. 거의 뭐 만화 같은 그런 수치예요. 평타도 82.3마일. 전부 다 빗맞은 타구였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삼진도 많이 잡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이 빨라. 96.6마일. 공도 빠르고, 그리고 그 변화구라든지 체인지업 이런 것도 잘 다뤄요. 흡사 휠러, 필라델피아 1선발 있죠. 아직 부상 복귀 안 하는 휠러 느낌이 납니다. 보급형 휠러 느낌이 지금 나요. 근데 좀 더 경험을 쌓으면 더 좋겠죠. 첫 경기는 잘 던졌고, 근데 이런 신인급 투수들이, 루키들이 한 경기 잘 던졌다고 다음 경기 잘 던진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그죠? 한 3-4경기는 봐야 돼요. 이 경기는 하우저도 좀 불안해 보이지만 지금 페인터 지표가 너무 잘 빠져서 이거 필라를 가야 되는데 왠지 루키가 또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이 경기는 샘플을 가기 좀 애매해요. 적어놨지만 패스하세요. 이 경기는 패스하시고 둘 중에 한 명 무너진다 보면 오버가 제일 안전하지 않나 싶은데, 또 오라클 파크는 점도 안 나잖아. 이 경기는 배팅하기 너무 안 좋은 경기 같습니다. 패스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추천 눌러보십시오. 이제 추천수 되면 제가 축구 데이터표 고배당 하나 공개를 할게요. 축구는 제가 주력을 안 갔어요. 챔피언십으로만 주력을 갔고 요걸로는 주력을 안 갔습니다. 아시겠죠? 추천을 좀 눌러보십시오. 1픽은 불렀고 추천 한번 눌러보세요. 마지막 경기는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제가 표에는 마지막으로 또 필라로 적어놨네. 설명란에 샘프로 적어놨고, 그만큼 제가 이게 너무 헷갈렸던 거예요. 마지막 경기는 패스하십시오. 자, 감사하고 13명이나 됐네.
봅시다. 자, 내 표가 뭐 다 만든다는 보장은 없지만 축구 봅시다. 이거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보이시나요? 유벤투스 제노아. 요거 유벤투스와 일 같아요. 모든 지표가 유벤투스가 더 앞섭니다. 근데 얘들 많이 잘 못해. 많이 이제 해무할 타이밍이 됐어요. 그리고 수완지랑 미들즈부르가 지금 막판에 와가지고 힘이 딸리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그 미로한테 졌죠. 경쟁자한테. 이번 경기 수완지가 비비지 싶어요. 수완지 풀은 좋아 보이고, 나폴리와 나폴리는 비기기만 해도 절반의 성공입니다. 수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무 배당이 너무 메리트가 없어. 2.75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헐시티와 코번트리 시티인데, 요것도 코번트리로 볼게요. 헐시티가 얘들이 지금 승점 이득을 너무 많이 봤어. 말도 안 되게. 36점이 뭡니까? 36점이 말도 원래라면은 쟤들 헐시티 뭐 강등 싸움 하고 있어야지. 지금 승격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그리고 지로나 비아레알은 좀 애매합니다. 여기는 빼십시오. 그래서 쭉 고배당 53.1배 괜찮죠. 한번 가보십시오.